자, 이번 시간에는 3D 보드 쉐이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D 보드 쉐이프. 보드에 해당되는 면이겠죠. 3D를 볼 때 이런 면들, 까만색, 그리고 이렇게 따낸 부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보드 쉐이프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까만 2D로 봤을 때 2D 2번, 3D 3번. 그래서 숫자 패드 2번과 3번을 이용하면 3D와 2D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알팀에서 제공하는 보드 쉐이프 영역입니다. 여기 까만 화면이 보드 쉐이프 면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을 아까 드론에 해당되는 부분처럼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그리겠다. 그리고 이 안에 따내는 부분, 이런 부분도 따내겠다. 그래서 이 형식을, 보드 쉐이프를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으로 잘라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에 해당되는 부품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는 나중에 라이브러리 편에서 좀 보여드리고요. 우선 요걸 활용을 해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B 쪽에 아무것도 없는 PCB 쪽에다가 얘를 플레이스 버튼을 눌러서 우선 회로도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PCB 기반으로 해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스 버튼을 눌러서 그리드는 좀 큰 걸로 갖고 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 얘가 중복이 되지 않게끔 둘, 셋, 넷.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을 락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움직이면은 저희가 라인 그리고 할 때 거추장스러우니까요. 자, 부품을 우선 움직이지 않게끔 락킹을 해 두시고, 이 상태에서 아웃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쓰는 키바운 레이어가 아니에요. 그냥 디멘전에 해당되는 아웃라인입니다. L키를 눌러서 보면 이쪽에 있는 미크니컬 레이어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L키가 레이어 속성을 볼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보드 L키 눌러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걸 다 켜고 쓰게 되면 레이어가 너무 많으니까, 자, 우선 유즈돈에서 사용하는 것만 했을 때 우리가 디멘전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아웃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켜놓고 내가 사용하는 것들만 켜놓고 쓰시면 밑에 있는 레이어를 정리를 할 때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놓고 우리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끝부터 이 끝까지, 여기서부터 X 크로스를 한번 쳐볼게요. 플레이스 안에 보시면 플레이스 안에 라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P키 눌러서 메뉴가 나오면 라인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라인을 그리고 하면 크로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PL 눌러서 쭉 확대해서 이 중앙에 딱 들어가면 팔각형이 이렇게 딱 나타날 거예요. 이걸 찍고, 자, 각도는 지금 직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방향을 바꾸는 키, 방향. 우리 회전은 스페이스바로 되어 있죠. 네, 각도를 바꾸는 거는 쉬프트를 누르시면 돼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하게 되면 90도, 90도 아크, 45도,
다음에 any 이렇게 해서 로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any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any로 떨어질 때 반대편 하나 찍고 이쪽에서도 찍고 이쪽에서도 찍어주고 여기서도 직각으로 찍어주고 여기서도 밑으로, 그럼 사방으로 정확한 박스와 크로스가 되어 있는 것을 미리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리진을 요 만나는 점에 두 개 있다 라고 하면 에디트 안에 보시면 오리진 셋이 있습니다. 자, 에디트 메뉴 2를 클릭하시고요. 오리진의 셋 EOS, 자, EOS 눌러서 여기 중앙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원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도형을 어떻게 그릴 건지 우선 가닥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요 부분, 요렇게 남는 부분 있죠. 요런 부분이 이제 살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 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드 쉐이프를 잡아줄 영역이에요. 모타가 고정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날개, 기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휠 수도 있으니까 이쪽도 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사방에서 다 잡아줄 수가 있죠. 단 바람이 빠지는 영역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두껍게 가도 안 되고 너무 얇게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쪽. 자, 이게 얇게 되면, T가 너무 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6T를 많이 쓰는데 PCB 기판을요, 요거를 2T 이상 쓰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또 다른 레이어를 하나 쓸게요. 아웃라인이 없으면 다른 거를 하나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마땅히 쓸만한 게 없네. 그냥 아웃라인으로 그냥 같이 그릴게요. 자, 얘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마운트 홀을 다 먹어야 되거든요. 이 마운트 홀을 먹어야 되니까 최소한 요 안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야 볼트 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플레이스 라인으로 똑같이 그리드를 2.5로 잡았는데 너무 크네요. 이 정도 살은 있긴 해야 되는데 너무 크게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선 외곽 쪽이니까 외곽 쪽에 있는 것들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똑같이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직각이 나오게끔, 자, 한 칸만 떨어지게끔, 여기도 한 칸만 떨어지게끔, 여기도 한 칸만 떨어지게끔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줘주시면, 자, 여기서 Shift S 누르시게 되면, 자, 또 하나 메뉴가 나왔네요. Shift 누르고 S를 누르게 되면 싱글 레이어 모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레이어만 보이는 단축키입니다. 이렇게 밑에 그레이도 보이기 싫으면 Shift S를 계속해서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옵션에 가서 보시면, 자, 디스플레이, PCB 쪽에 제너럴, 온라인 DRC, 디스플레이, 여기 있네요. 자, 이 창은 환경 설정, 우리 단축키 그냥 OP 누르시면 옵션에 프리퍼런스라는 단축키로 들어올 수 있고요. 요겁니다. 얘는 지금 모노클럼 하나만 켜져 있거든요. 그레이 싱글도 있고 하이드, 아예 안 보이는 거, 이걸 다 체크해 주게 되면 네 가지 기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apply OK 해서 Shift S를 눌렀을 때 그레이 하나 보이고 진하게 보이고 아예 없이 보이고,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멀티 셀렉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잡아 놓으면 우선 보드 쉐이프를 여기에 있는 영역을 이쪽으로 좀 끌어 당길게요. 작업하기 편하게. 우리가 이 블랙에 해당되는 면이 보이면 좀 편해요. 지금 레이어 색상이 있긴 하지만 잘 눈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외곽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 아웃라인이 이거다 라고 임의로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최외곽 라인을 잡으신 상태에서 디자인에 보시면 보드 쉐이프에 Define from Select Object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디자인의 D. 자, 우리 RTUM에서는 이런 폴더 메뉴가 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서킷 스튜디오는 이 앞머리만큼은 외우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D키를 찍고 보드 쉐이프 Define 셀렉트 된 거로부터 Define 해라. 그래서 단축키로는 DS D, 앞머리에 디자인에 여기에도 D가 있고요. 여기는 쉐이프 S에 언더바, 여기는 Define에 D에 언더바. 이게 단축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DSD로 하게 되면 이렇게 영역으로 들어왔고 3번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드가 판때기가 완성이 됐네요. 입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요거 라이브러리에서 들 구멍을 뚫어서 비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모터가 회전할 수 있게끔 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2번 키 눌러서 2D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V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플랫보드가 뷰 언더바, 얘는 V 메뉴입니다. V 메뉴를 찍게 되면 플랫보드에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으면 요건 뒤집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V 버튼 눌러서 박스를 뺀 상태, 이렇게 빠진 상태가 돼야지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간단하게 요 부분만 한번 따볼게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드를 따낼 수 있다 없다,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얘 아까 선택하는 건 똑같겠죠. 얘와 얘. 자, 이렇게 놓으면 선택이 너무 어렵네요. 그죠? 선택을 사선으로만 잡은 건지 이 면을 하나로 잡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바디를 요 바디만큼 하나를 더 그려주거나 아니면 얘를 끊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하나를 끊어낸 거. 잡아서 원점까지 마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점을 잡고 당기시면 이렇게 끊어져요. 이 부분 따내고 얘 부분을 갖고 온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의 페루프가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을 3D 영역으로 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따내는 거죠. 커팅, 보드, 컷아웃. 자, 요 영역만큼을 따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따내는 게 아니라 얘는 컨버터를 한번 쓰셔야 돼요. 툴스에 보시면 컨버, 얘를 폴리로 먼저 면으로 만들어요. 그거를 컷아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우선 내가 따내야 될 부분을 다 셀렉을 한 상태에서 툴스 안에 T
T키 눌러서 이 메뉴를 뽑아내고요. 컨버트 안에 이 메뉴가 아이고 맞아버렸네. 우리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잡아놓은 상태에서 툴스에 컨버트에 크레디트 폴리건, 자 툴스 T 눌러서 컨버트 폴리건, 뭐 선택된 거로부터 크레이트 만드는 거예요. 폴리를 만들든 레전으로 만들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툴스에 컨버트 폴리건 프리미티브, 그럼 이렇게 하나의 면이 생깁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잡아놨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건 폴리로 나오네요. 다시 삭제하시고, 자 폴리로 하는 게 아니라 리존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컨버트 리전, 자 면으로 나왔어요. 면으로 나온 걸 더블 클릭하시면 얘가 카파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써야 될 거는 보드 컷아웃입니다. 보드 컷아웃을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3번 키 한번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보드를 따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가 다각형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보드를 따내고 보드를 따낸다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D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페루프가 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툴스에 보시면 컨버트 리전, 자 지금 메뉴 툴스 T 눌러서 컨버트 안에 리전으로 선택된 거로부터 리전으로 만들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 자 선택하고 툴스에 컨버트 리전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더블 클릭해서 얘를 보드 컷아웃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보드가 컷아웃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하셔서 보드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2D로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영역을 한 상태에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스페이스바 눌러서 회전을 하게 되면 똑같이 들어가요. 자, 2D로 놓고 예를 들어서 요거를 반대편에도 따겠다.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크롤이 하나가 생성이 돼요. 스크롤 생성될 때 센터를 찍습니다. 센터를 찍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카피가 된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를 그려놓고 사사분경으로,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만큼 센터 기점으로 요 기점으로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럼 요 사사분경, 일사분경에 있는 것만 100% 완벽하게 작업한 다음에 하나씩 페이스트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보드 쉐이프에 해당되는 그 메뉴를 알아보았습니다.